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젯밤 뉴욕장,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아시아장 골드 실버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폭등 수준이지만 폭등은 아니고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역시 계속해서 그 상승 랠리를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가장 큰 원인은 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저녁에 연설을 했죠. 급하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한 원인은 미국의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깊어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그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부도 자체가 다른 은행으로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위는 뭐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뉴욕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뉴욕장에서 거의 뱅크런이 일어나는 수준의 그 은행 그 잔고 문제가 흔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한다, 요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단 뭐 투자를 했거나 뭐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피해 보상은 안 되겠지만, 은행에 들어있는 돈에 대해서는 100% 지급을 한다. 1차적으로 지급한 재원은 이제 은행연합회, 우리 같으면 뭐 공제자 회사도 한 거겠죠. 거기에 일정 부분 자금이 모여 있는데 그 자금으로 피해를 100% 구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연설이 끝나고 난 이후에 끝나고 전체적인 그 미국에 있는 은행주들이 적게는 20%, 많게는 60% 이상이 주식이 날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회복은 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의 뱅크런이 뭐 그렇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살얼음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보면 이런 가장 그 약한 고리가 터지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터진 그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봐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미국 장기 채권을 많이 확보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장기 채권을 확보를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플러스지만 손해는 안 보는데, 투자금이 실리콘밸리 쪽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실리콘 밸리 뱅크에다가 그 IT 기업, 스타트 기업에서 뱅크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다가 입금을 하니까 돈이 많아진 거죠. 돈이 많아지니까 은행에서는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미국 장기 채권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채권이 고공을 행진을 했죠. 우리 그것 때문에 뭐 골드 실버가 피해를 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고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IT 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한 게 그 비용은 나가야 되고 연구는 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가 더 안 들어오니까 돈을 조금씩 인출하겠죠. 그런데 투자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10년물 뭐 장기채 금리를 많이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돈은 안 들어오고 국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금리 인상이 일어나니까 투자될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인출하니까 이 시세가 바닥나는 거죠.
잔고가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말에 약 2조 정도의 채권을 팔았다는 겁니다. 예. 2조 정도 채권을 팔아서 그 자금을 파는가 동시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주식이 60% 이상이 다운돼 버렸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뱅크런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자금을 뽑아내다 보니까 계속 투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빼내니까 뱅크런이 와버린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이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고금리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운영 부실이죠. 이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1차적으로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이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어제. 일종의 이제 전이가 되는 거죠. 시그니처 뱅크가 또 어떤 거냐면은 암호화폐에 전문적으로 대출해주고 암호화폐 자금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래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 난 이후에 골드하고 실버하고 코인은 급등을 했습니다. 예, 바로 쏘았습니다. 나머지 이 자산들은 거의 하락을 했죠. 예, 바닥으로 갔습니다. 어제 뉴욕장 증시도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혼조가 일어났죠. 예, 그만큼 뱉어내는 그런 과정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크게 그 보도가 되지도 않았고 뭐 어제 저녁 늦게 그랬기 때문에 뭐 크게 정보가 많이 전달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봤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제 저녁에 뉴욕장에서 발생했던 어제 모든 내용은 아마 이게 뭐지?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시장을 봐보면 골드 실버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에 가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CPI 지수가 발표가 되죠. 뭐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전문가들 예상은 조금 소폭 상승을 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 22일 날 이제 FOMC 회의의 결과는 이제는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0.5% 금리 인상은 아예 물 건너갔고 0.25나 내지는 동결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지금 현재 SVB 그 실리콘밸리 뱅크도 결과적으로 고금리를 못 버텨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연준이나 미국 정부에서 가장 염려하는 어떤 대목 중에 하나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변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뱅크런 사태가 지금 유럽, 영국, 뭐 전 세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제가 어제 이제 조금 잘못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은행에서 실리콘밸리에다가 투자한 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연금에서 실리콘밸리 모체 거기에다가 투자한 게 한 3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내용 외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한국의 피해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제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결과적인 내용은 지금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많아졌다. 그럼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성장은 멈추고, 그렇게 되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죠? 안전자산. 지금 어제 골드, 실버가 급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전자산이다. 그럼 코인은 왜 급등했느냐? 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아닙니다. 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그니처 뱅크나 그전에 실버 게이트나 이런 쪽에 은행 쪽에서 코인에 관련된 이제 전문적인 그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인데 결과적으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입금된 돈은 100% 보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입금했거나 그동안에 실버 게이트나 뭐 시그너처 은행에 돈도 못 빼고 장기가 있는 이런 부분이 풀어주겠다 하니까 100% 어제죠, 코인은. 그러면서 어제 급 반등을 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이 지금 이 뱅크런의 원인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한국과도 관련이 있죠. 루나 사태. 루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문제가 왔죠. USDC, USDC 같은 경우 이런 어떤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문제가 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FTX 거래소가 박살이 났고 FTX 거래소 박살나니까 실버 게이트도 FTX에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문제가 됐죠.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도 암호화폐 관련된 코인 연구하는 이런 스타트 기업은 IT 기업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뱅크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두에 지금 뱅크런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미국 자체도 월가도 이 부분에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시황 한번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국제 시세입니다. 1트로 온스당 지금 현재 1907센트, 1907센트, 1907불 72센트. 오늘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1907불 72센트, 1g당 61불 33센트, 1kg당 61,334불 58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900불대로 올라섰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4만 3천원, 팔 때가 29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되어 있고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9,135만 9천원, 9,135만 9천원, 이제 9,100만원대로 올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 상승한 데다가 이제 아직까지 1,300원대에 지금 환율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수당 21불 72센트. 실버가 조금 더 반등을 해야 되는데 골드만큼 반등 못 했습니다. 지금 실버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22불대 반등을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있다. 자, 골드는 어제 대비하면 2.15% 반등을 했습니다. 골드가 2.15%, 실버가 지금 5.71%가 반등을 했습니다. 실버는 완전히 폭등 맞고요. 골드는 한 2.5%, 2% 넘으면 폭등이나 하는데 그게 폭등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일장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봐보면 어제 미 증시는 혼조입니다. 처음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이 뱅크런 상황이 심각한 부분으로 돌아가면서 나스닥만 소폭 상승했고 S&P 이런 쪽은 또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침 달러 인덱스 103.370 계속해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달러 투자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달러는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다. 점차 지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졌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국채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3.564, 어제가 3.724였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결과적으로 봐보면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이렇게 쌍코피가 터졌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원 환율 1304원 10원 떨어졌습니다. 큰 폭 떨어졌다. 자, 비트코인이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이 보시면 아시겠죠. 어제 발표되고 완전히 미사일 쏘았죠. 24,000 거의 400불입니다. 24,400불. 어제 아침에 22,426불이었습니다. 거의 2,000불이 올랐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밤새 260만 원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오늘 아침에 1,669불. 어제보다 한 5불이 올랐다. 66불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일단은 조금 전에 결과적으로 SVB 실리콘밸리 뱅크 그 여파, 그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SVB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결과적으로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여파 때문에 국채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흔들렸다.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국채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특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이 뱅크런 때문에 안전자산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금과 국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EU 지역에서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가 크게 여파가 없다, 위험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중에 피해 없겠다 플러스 의회나 금융당국에 은행 규제 강화를, 금융 규제 강화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미국에는 은행이 약 2,000개가 있답니다. 2,000개. 그 중에 16위 업체랍니다. 16위. 16위가 2,000개 중에 16위가 뱅크런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지역, 그러니까 우리 부산, 경남, 전남 이렇게 보면 지역 은행들이 있죠. 일종의 지역 은행의 불똥이 떨어졌는데 주가가 급락했다. 그 60% 가까이 떨어졌다. 어떤 지금 현재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 전체가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입했지만 이게 이제 심리,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심리겠죠. 불안하니까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은 언제 묻어나가지고 내 돈이 묶일지 모르니까 돈을 빼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100% 보장하겠다라고 대통령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봐보면 결과적으로는 심리 안정을 시키는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어제 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2월 고용 동향지수가 118.29, 1월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 지금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지수가 지표가 좋게 나올수록 좋다. 그전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려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되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물 건너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더라도 강하게 못하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고금리를 못 뱉어서 은행이 무너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이다. 파월 연준 의장도 정말 머리가 아프게 됐다. 어마어마한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 바이든 대통령이 알래스카 유전 개발을 승인을 했다. 지금 환경 파괴 부분 때문에 알래스카 유전에 대한 개발을 중지를 시켜놨는데, 지금은 또 이것을 승인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이제 전인대가 열리고 있죠. 지금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쟁 종식을 중재를 하겠다. 시진핑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두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소식이 왔습니다. 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바흐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바그너 그룹이 거의 소실되고 15%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는 실탄이 없어서 그냥 그 경상도 말 나무 가지를 꼬작대기라 그러는데 꼬작대기를 들고 전진한답니다. 예, 실탄 없이 총 들고 그냥 전쟁하고 총도 없어가지고 예, 목총 들고 전쟁한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우크라이나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폴란드로 그 K9 전차를 보냈죠. 그 일부가 지금 아마 폴란드에서 제공해가 우크라이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품을 폴란드로 보냈는데 그것을 조립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한국 100% 아닙니다만은 뭐 포시는 뭐 영국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장에 투입되고 있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들어온 전차도 거의 이제 전방에 도착해서 투입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은 이제 미국 SVB 실리콘밸리 뱅크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와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로 해서 지금 골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코인도 지금 그 문제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뱅크런에 관련된 이 정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응대하시고 오늘은 뭐 어제 이제 사실 너무 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장 지나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아장까지는 아마 지금 이 형태로 갈 것 같고요. 변화가 온다면 런던장부터 조금 오지 않겠냐. 지금 현재 특별한 이 뱅크런이 잠자려면 아마 이번 주로 지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번 주까지 굉장히 이 시장은 좀 혼동스러울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오늘 저녁에 3월 14일 미국 CPI 지수 발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오늘 11시쯤 되면 아마 발표가 될 건데 참고하시고 만약에 제가 오늘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이 나온다면 오늘 저녁에는 제가 한번 생방송을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3월 14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